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금 집값이 11월 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무슨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체감도가 현장에서는 아주 닭살이 돋을 정도로 뚝뚝 냉랭한 기운이 뼛속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느낌이죠. 이거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말이 IMF 외환위기보다 더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율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직방, 프롭테크 기업이라고 중개사들 쫙 배치해놓고 온라인으로 집을 파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한 곳인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중개법인 자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에 들어갔습니다. 80%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건데 여기는 웬만하면 부동산 경기 잘 안 타는 데죠. 그만큼 온라인상으로 운영이 되고 은행처럼 오피스 열어놓고 지점 운영 안 해도 되는 곳이라서 경영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그리 큰 부담이 없고, 근데 얼마나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각한지, 그리고 중개시장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는지, 직방마저도 인원 감축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거의 초토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여전히 집값 오를 거라는 허황된 꿈과 모험의 나라 네버랜드를 꿈꾸고 있는 대출 수요는 전달 10월에만 3조 4천억이 증가 추세. 이건 그냥 부동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끝까지 집값은 감가라는 걸 겪지 않고 영원무궁, 시세 창창하리라는 생각, 정말 나이를 먹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하고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 이렇게 집값에 대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시 빌리기 시작한 부채는 1년 5개월 만에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도 스스로 놀라 자빠질 정도여서 셀프 창구 클로징을 하고 있죠. 대출 자격 수위를 높이면서 자칫 부실로 골치를 앓을 수 있는 대출들은 끊어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야금야금 주담대는 여전히 조단이야, 조단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용대출도 6천억가량 증가를 했고요. 신용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적용이라서 정말 금리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인데 그냥 쓰나미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해변에서 모래성 만들고 놀고 있는 거죠. 시커먼 파도가 집채처럼 덮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선샤인, 서머 홀리데이를 즐긴다면 그건 나이트메어, 악몽 중에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은행이 지금 상생금융한다고 살짝 주담대 금리를 내려주니까 한없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이 무한정 그렇게 친절할 거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권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일주일에 빠지는 볼륨이 거의 떡실실하게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5억 이상이 빠지냐고. 그리고 대부분 남양주시, 고양시, 성남시 등에서는 거의 5억 가까이 빠지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무순이 줍줍으로 나왔던 산성역 프루지오 5억 로또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3억 이상이 빠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당첨이 돼도 이건 무승부야.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젖잘 졌지만 잘 싸웠다 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줘야 하는 위로가 필요한 그런 당첨이 될 수 있고요. 야, 이렇게 무순이 단지가 또 이런 식으로 빠지네. 화성시, 의정부시 하락세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집값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하면 일단 시중은행은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 주담대.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죠. 일단 은행에서 대출 낼 때 이미 은행은 지금 내가 산 집에 대해서 담보를 빗장같이 걸어놓습니다. 안전망을 친 건데 이후에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집값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은행이 자꾸 쓸데없이 문자를 보내요. 신경 쓰이죠? 심각해지는 겁니다. 대출 약관을 보면 모든 은행이 공통적으로 특약을 집어넣고 있는데 만약 부동산 담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은행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어휴, 어마무시하죠? 칼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지금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담보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잡아놓은 담보 가지고는 대출 빌려준 게 은행 쪽에선 마이너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회해서 다른 담보를 잡거나 보증인을 세워서 빵꾸날 수 있는 자금을 겟하려고 하죠. 이게 우회적인 추심도 가능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독촉을 하거나 통지 도달일로부터 은행이 정한 기한이 경과되면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 스트리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한 이익 상실 통고, 독촉장, 최고장, 그리고 법적 집행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집을 결국 잃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은행이 빌려준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3억 땡겼는데 1억이 폭락을 해버리네. 그러면 자기 자본 2억에서 1억이 줄어버리고 LTV 더 높아지죠. 당연히 부채는 그대로 3억 갚아야 되는 거고. 이게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2억이 하락이 됐다 치자. 그러면 자기 자본 2억은 공중분해되죠. 당연받다 자기 자본이 없어지니 LTV는 100%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란 얘기예요. 결국 대출은 그냥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빌리는데 하자가 없었다 해도 지금 아파트 값이 수직으로 내리꽂히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담보 보충해야 하고 보증인까지 세워야 되고 이거 너무 골 때리죠. 이게 안 되면 뭐 그때부터 기한이익 상실로 이어지면서 법적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은행은 자기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문어발식 회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방에서 압박을 가해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아니 어떻게 하면 경매 넘어갈 때까지 주인은 뭐 했냐고 혀를 끌끌 찰 수도 있겠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그 금매라도 내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 이때부터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MZ세대는 이걸 전혀 몰라. 아니 은행 대출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이런 특약도 있는 줄도 모를걸? 집값 떨어지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동산 하락세가 아주 심각한 골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빌리고 보자는 식의 액수가 지난달만 해도 주담대가 정말 담대하네. 주담대라서 담대한가? 주담대가 3조가 늘었다잖아요. 3조가. 집값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은행이 어떻게 눈이 안 튀어나오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천도 일주일 텀으로 봐도 3억은 뛰어넘어가고 있고 4억 가까이 범위가 그 하락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요. 인천이 제일 걱정이 되죠. 여기 워낙에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던 곳이라 그냥 막 먹을 것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손 털고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때. 싹 옥수수 다 갉아먹고 그냥 싹 빠지는 거죠. 아마 12월 들어서는 거의 폭락 양상으로 떨어질 가능성 아주 높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환율이 뭐 1,300원 이하로 내려가고 미국채도 4.3% 이하로 내려갔다고 뭐 이젠 금리가 전격 인하될 거라고 영끌한 젊은 층들이 막 나팔을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초단기적인 하락세입니다. 결국 미국 국채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 쪽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뭐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가고 있지 않나? 부동산 불판은 금리 혹은 환율 등등의 대외 변수도 있겠지만 기본 자국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성장률이 훅 빠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불판은 전혀 달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철판구이는 화력이 받쳐줘야 제대로 맛이 나오는 건데 부동산도 기본 경제 성장률 자체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동안 한 번에 올랐던 점핑 수준의 상승세는 그냥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단적으로 삼양라면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아주 단적인 샘플입니다. 1960년대와 1990년대 한국 경제가 나름의 성장률로 도약을 할 때 라면 값이 30배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1990년도 후반을 지나서 2020년도까지 오면서 이런 오름세 주춤했습니다. 2012년까지 2배 정도 오른 가격. 요새는 1,600원 정도 하고 있죠. 거의 4배 정도 오른 건데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한계치에 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30년치 정도 집값이 미리 올라버릴 정도로 엄청난 시세로 집값이 넘사벽이 되어버린 건데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건 오바죠, 오바. 이젠 그리고 그렇게 올랐던 기저의 힘은 바로 막강한 부채의 힘, 빚의 대파워가 만들어낸 집값 담보 가치의 철저한 허상,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 약세 현상이 뚜렷해진 한국 상황으로선 부동산이 어떤 변수로도 올라갈 힘을 잃은 거고 비상하는 용이 되려다가 추락하는 이무기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빚잔치를 벌여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정말 법적인 집행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후덜덜 할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연일 한국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 떠들지만 실제 미국 연준 인사들은 추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 연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금리가 이전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도대체 어디서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금리의 겨울은 가고 저금리의 봄은 온대. 근데 긴축은 2024년도에도 변함없는 족쇄를 채우기 바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11월 29일 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안 법률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절단 났습니다. 제초안 개정안은 통과가 됐는데 실거주 의무 법안은 불어.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전국 66개 단지 4만 3천 가구가 보게 되죠. 이젠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게 되죠. 특히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하려 했던 분들 엄청난 자금 압박 받을 수 있고요.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 이거 자칫 포기 사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서울에선 장이자일 레디언트 2840가구 대단지였죠. 1300세대가 일반 분양 분위기였는데요. 분양가가 10억에 가까웠습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가격, 분양권 거래가 됐는데 11억 선상, 확장비, 옵션비, 세금, 중개수수료 합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주변 시세도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 고점 13억 선에서 9억 6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시세가 더 분양가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1300세대 분양을 받은 분들 중에 전세를 줄 수가 없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극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여기 1300세대 중에 계약 취소 안 나오려는 법 없잖아요. 줍줍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장해동 치고는 너무 분양가 비싸고 주변 시세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 일어날 수 있겠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분양 4,700가구. 여기서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려는 사람들 발을 동동 구르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브릿지 600세대 일반 분양, 강동 헤리티지 자이 200세대 일반 분양, 역촌동 센트럴빌 아스테리움 500세대 가까이 됐죠. 일반 분양 중에 여기 아파트들 10% 내외 포기한다고 해도 거의 1000세대 이상이 그냥 거리로 남게 생겼어요. 바로 당첨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상반기 부동산 규제 해제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으로선 당첨분을 반납해야 하는 극악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마지막 소위 회의가 남아있는데 이거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거의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분양시장이나 매매시장이나 역대급 핵폭탄을 맞고 그대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직방 같은 부동산 업체도 권고사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이 와중에도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고질적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이 은행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법적인 집행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 하락세 완연합니다. 게다가 법안까지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정말 역대급 극악의 아파트 당첨자 포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 철저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빠브라운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